제가 이제 화공 쪽은 아니라서 아마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화공이 이쪽 끝에 있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제품 디자인입니다만 아마 저기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제 화공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어널리시스하는 그런 쪽에 오른쪽 익스트림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약간 그 앞쪽이라고 하면 아마 커스터머 니드, 소비자, 또 유저 뭐 이런 쪽에 그런 쪽에 프론트엔드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정확히 디파인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퍼지 프론트엔드라고 해요. FFE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 머티리얼들이 좀 있으신데요. 저는 좀 저희 분야도 소개해드릴 겸해서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만 많이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영 쪽에서 이 프로덕트 디자인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요새 그 DFSS라고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Design for Six Sigma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사례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뭐 생산성이라든가 또 도요타에서 하는 그 자산관리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 98년도에 이제 좀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디자인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GE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월드 클래스, 디자인 for Six Sigma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98, 99년에 보면은 좀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이것도 한계 부각지니까 주로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커스터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행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이거에 커스터머 하다가 이게 결국은 이제 커스터머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고객 만족 뭐 이러다가 그게 좀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뭐 고객 감동 뭐 이렇게 됐죠. 감동시키자 그랬는데 그 다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객 뭐 기절 뭐 이런 건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 웰치 회장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자기네 지인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철학이 고객에게 어떻게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그 품질 쪽을 하시는 분은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어떤 펑션을 우리가 기억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펑션의 특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의 배기량 같은 거는 뭐 크면 클수록 좋겠죠.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뭐 요구 품질을 많이 잘해줘도 아까 이 교수님께서 디자인 레인지를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아무리 잘해줘도 별로 그렇게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가 앞뒤로 안 간다, 잘 간다 하는 거는 차가 앞뒤로 잘 가면 별로 우리 차는 앞뒤로 잘 가고 잘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차가 앞뒤로 잘 안 가면 이제 dissatisfy가 반면에 이 반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delight라고 하기도 하고 attractive quality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매력 품질을 그러니까 이 기능을 요구해주지 않았을 때는 별로 만족이 증가하지 않다가 이제 어떤 기능을 줬을 때는 이제 만족이 증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월보라는 차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펑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식으로 이거 보시면은 이 트렁크에 이제 그 짐을 들고 갈 때 쓰러지지 말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쳐놨죠. 이외에도 요새 여자 운전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성공 사례입니다. 조수석에 이제 핸드백을 넣고 이제 핸드백 후크를 컬터스 후크를 해주는데 이걸 이제 렉서스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선전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핸드백을 들고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세일즈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세일즈 포인트가 됐죠. 별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포인트가 됐죠. 요거는 이제 이를테면 뒤에 플로어의 매트인데 보시면 옷처럼 리버시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 때는 이제 카펫 서피스가 있고
또 뒤집으면 이제 뭐 젖은 물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뭐 저런 거 이렇게 많이 뒤집어서 쓰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일즈맨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거에 감동받아서 볼보차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여기 뭐 보시면 이제 강아지 통로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차일드 미러 이런 거 갖고 이제 고객을 어트랙티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2006년에 비즈니스 위크에서 선정하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사이러스라는 위성 라디오인데, 이거는 스트레티지 부분에서 골드 메달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위성 라디오 스테이션 디자인하면서 이거 하나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한 스피커, 또 이거의 파킹 스테이션, 또 이거의 컴퓨터의 연결부, 이런 걸 전체를 다 디자인해가지고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 프로덕트 패밀리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텐트 칠 때 이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샥 던지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바로 그 커스터머 니드를 아주 캡처를 잘한 그런 개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헬멧인데요. 이거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헬멧을 사람한테 핏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를 만들어가지고 이 헬멧은 사이즈가 2개밖에 안 나와요. 우리로 치면 뭐 대, 중 이거밖에 없는데 모든 쉐입의 머리 사이즈에 다 맞추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키아 보시면 이 노키아는 요새 이런 문화나 감성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새로 나온 폰인데 완전히 무늬 패턴부터 이런 이미지까지 완전히 지금 이런 여기 하이텍 앤 하이터치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하이텍과 하이터치가 잘 조화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LG가 상을 받은 건데, 이건 이제 벽걸이용 이런 같은 빔 프로젝터입니다. 빔 프로젝터인데 벽에 묻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에는 이 빔 프로젝터를 집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빔 프로젝터 많이 씁니다. 집에 설치를 하면 이거 설치하기가 되게 복잡했습니다. 선도 복잡하고 줄도. 근데 이거는 이제 벽에다가 딱 밀어놓고 스크류 3개만 딱 넣으면 바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나소닉에서 나온 청소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피스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사람이 들어갈 때, 빨래를 들어갈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삼성도 세탁기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하지만 여기다 베낀 겁니다. 나오니까 이제 슬랜팅을 해가지고 이런 것 쪽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계층이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다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잘 팔렸죠. 그렇지만 아주 그 디자인 스탠드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런 현대 어드밴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워런티만은 끝내준다. 그렇죠? 이런 이미지 빌드업을 아주 잘한 이거는 서비스입니다만 이것도 이런 실제로는 굉장히 유명한 10년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죠. 결국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런 워런티를 하겠느냐까지 정도를 해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 이제 현대차가 대부분 망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거 덕분에 상당히 성공을 많이 이런 어트랙티브한 요소를 찾아낸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LG의 사례입니다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감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요새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메가 트렌드의 저자인 존 네이스비 교수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로 얘기하는 게 소위 비주얼 도미넌스, 그래서 시각적인 적극성, 비주얼 도미넌스가 이제 21세기의 키워드가 됩니다. 비주얼 도미넌스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시각적인 거에 사람들이 많이 지배를 받고 어떤 영향을 받는다. 시각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이 대시보드 머티리얼, 그렇죠? 스크래치 패드의 재질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들하고 일하는 게 있을 때 엔지니어들은 촉감을 되게 중시합니다. 스크래치 패드의 촉감, 그게 되게 중요하죠. 물론 자동차에 나왔을 때.
근데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보는 거는 비주얼 도미넌스. 시각적이고 촉감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드러워 보인다가 중요한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도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걸 이제 써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구매를 할 때 어떤 포인트라면 편안해 보인다. 사용하기 편해 보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기 편한지 안 한지는 물론 구매를 한 후에 경험에서 나타납니다. 경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 회사에서 뭐 디자인으로 오래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네 개의 어떤 키워드를 컨셉트, 스타일, 유저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크래프트맨십, 디테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어떤 그 프로덕트를 할 때 어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T의 핵심 역량은 SKT도 이걸 컨설팅을 했는지 네 개의 역량이 있습니다. 심플리시티, 플레저 이런 키워드를 정해놓고 프로덕트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소개드릴 게 결국 이제 그 생활에서의 가치입니다. 고객을 들여볼 때 이미 어떤 고객 가치, 고객 만족은 많이 얘기했는데 고객 만족은 좀 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버진 에어웨이즈라는 영국 항공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고객 만족 지수는 뭐 형편없죠. 그냥 저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항공사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무슨 얘기냐?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밸류로 인식하고 타고 다닌다. 또 그 반대에 얘는 캐딜락 같은 차입니다. 캐딜락 같은 차는 개발해놓고 시장 조사를 해보면 시장 조사 맨날 1등이에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제 경쟁에 딱 나가면은 시장에 나가면 뭐 유럽의 명차, 또 일본의 뭐 렉서스나 뭐 인피니티 같은 차하고 이제 경쟁이 안 돼요. 전혀. 그게 무슨 얘기냐? 고객 만족과는 뭔가 다른 요소가 또 어떤 커스터머 밸류에 있다. 그래서 요새는 perceived value, 인지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회사에서 생활 가치, 생활의 중심, 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초점이 이런 프로덕트의 어떤 기술 혹은 티어리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쪽 시장에다가 전파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맞나 보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 활동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 현장에서 어떤 니드를 바로 캡처하는 거예요. 커스터머 니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니드를 어떻게 캡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캡처를 제대로 잘 못하면 굉장히 디자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A라는 제품의 디렉션으로 가야 되는데 캡처를 잘 못해가지고 B라는 디렉션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 전에 혹시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최근에는 경영학에서도 어떤 이 경영학의 이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의 관찰된 어떤 티어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사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맥도날드가 맨 처음에 밀크쉐이크를 개발을 할 때는 애들도 맥도날드에 와서 콜라 먹으면 안 좋으니까 밀크쉐이크 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밀크쉐이크를 개발했는데 밀크쉐이크가 전혀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관찰을 해봤습니다. 과연 밀크쉐이크의 니드가 어디 있느냐 봤더니 미국에서는 밀크쉐이크를 누가 사가나 봤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나 콜라를 많이 마시는데 배가 출근하면 이제 밥도 안 먹고 미국에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밥도 안 먹고 밀크쉐이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간다. 왜 밀크쉐이크를 사느냐? 포만감이 좀 들고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바꿨냐면 밀크쉐이크를 드라이브인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드라이브인에서 파니까 매출이 막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LG텔레콤에서, LG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LG텔레콤에서 노인용 휴대전화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디자인, 노인들은 뭐 기능도 없으니까 기능 다 빼고, 노인들한테 무슨 뭐 좋은 디스플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주 싸구려 디스플레이 저해상도 깔고, 버튼도 굉장히 뭐, 노인 버튼 작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큰 거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고, 기능 다 빼고, 노인 돈이 없으니까 뭐, 20만 원짜리 초저가폰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4,000대 팔고 중단했어요. 4,000대. 단종했어요. 왜? 노인도 안 써요. 노인 무시 폰이에요. 노인을 생각한다고 노인 폰을 만들었는데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철학이 있는 거지만 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스터머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고 이제 그 디자인할 때 엔지니어가 그런 철학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 거죠. 그래서 이제 베네핏과 코스트를 생각해요. 이 밸류라는 거는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정이 됩니다. 조금 중요한 얘기라서 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밸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펄시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정형하기 어려운 거죠. 굉장히 복잡하다. 상대적이다. 또 계속 변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필립스 같은 회사에서는 그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떤 유저를 인볼브 시킵니다. 여기 지금 만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를 디자인한 사람은 유저가 발톱이 2개인 걸 생각 안 하고 유저가 사람인 줄 알고 디자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가 소가 되다 보니 별 미친놈이 디자인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대비해서 어떤 전통적인 조직과 고객 중심 조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를 저희가 이제 인간공학이라고 부르고 이런 옛날부터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걸 이제 브랜딩해서 쓴 회사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포스코 건설인데 얼거노믹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얼거노믹스가 다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계층을 고려해요. 그다음에 요새 감성에서 이제 컬러하고 이제 라이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에. 그래서 컬러하고 라이팅.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재치수에 적합한 그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키워드라고 정의를 했는데 감성 충족, 또 웰빙, 그리고 세이프티 앤 컴포트, 그리고 디지털 컨비니언스. 그다음에 요새 다문화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그리고 폰 앤 엔터테인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서의 어떤 그 디자인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철학을 제일 말씀드리면 일은 웍이라는 뜻이고요. 법칙이라는 뜻이고 이카노믹스 그런 경제학의 뜻이 얼거노믹스 그런 일에 대한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fitting the man to the job이 하잖아. 디자인을 할 때 fitting the job to man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사람 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잡으러 대가지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사람 잘못들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레노버라는 회사, 레노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유명해졌죠. IBM의 띵크패드를 인수를 했죠. 그 회사가 이제 자기네들의 PC 라인을 디자인했습니다. 중국 회사인데 좀 부지게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발상했냐면 자기네들의 PC 사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모든 조사나 관찰을 미국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도 중국에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PC를 굉장히 좀 PC 플랫폼을 완전히 지금 바꿔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Immersive Design Research Experience 그래서 에너지하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에서
하는 디자인을 완전히 포기하고 바로 이제 수요처로 가서 디자인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3년 동안 각각의 플랫폼으로 세그먼트 맵에서 주로 이제 비헤이비어하고 애티튜드하고 아까 말씀드린 에리어를 하죠. 그래서 타겟 컨슈머에 대한 적절한 그 프로덕트 라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굉장히 미국 시장을 중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게 됐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디자이너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가 어떤 펑션을 내가 임플리멘트 할 때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인텐디드 시멘틱스가 있죠. 이런 마이크 같은 걸 보면 디자이너가 말은 안 하지만 설계를 할 때 이 사람이 이걸 자꾸 하겠구나라는 그 인텐디드 시멘틱스가 있는데 이게 유저의 그거하고 이렇게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거 지금 보시면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여기 지금 보면 2000년 11월 7일 오피셜 발언 이게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입니다. 2000년에 플로리다주에서 이게 리퍼블리칸 조지 부시, 딕 체이니 지금도 대통령 부통령이죠. 그 다음에 데모크래틱 알고 조 리버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리퍼블리칸 찍으려면 여기 가서 찍으면 되는데 데모크래틱 찍으려면 여기다 갖다 찍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 갖다 찍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쪽에 찍으면 표가 어디로 가냐면 이게 개혁 리폼 파티로 가는데 플로리다주에서 리폼 파티 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재검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그 표가 너무 클로즈 해가지고 재검표를 하다가 3일 동안 3일 만에 이제 대법원이 재검표를 중지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보시면 디자인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부시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펑셔널 리콰이먼트를 투표자를 헷갈리게 하자 이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자고가 이렇게 설계가 돼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이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틀리죠. 이거는 이제 노키아에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가 재택근무를 생각합니다. Freedom of working from home. 그러면 이게 이제 디자이너의 생각입니다. 뭐 좋은 집에서 기분 좋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또 밑에 보시면은 둘이서 A끼리 이제 출근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에서 홈 오피스 솔루션 출근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했는데 이게 이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환경의 재택근무고 여기 가면 이제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러운 집에서 혼자 쭉 그림 자세히 보시면 아주 스트레스풀한 표정인데 여기 또 애도 하나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 장난치고 이게 이제 현실은 이게 오브저버베이션이고 이게 티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티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가서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요거 이제 클래시컬한 저희 쪽에 이거 백 라이트, 이거 프론트 레프트, 이거 백 레프트, 이거 프론트 라이트 하면서 이거 집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한 맵핑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가스공사에서 만든 거죠. 가스를 많이 쓸 거예요, 제가.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크리에이션 프로세스에서 유저를 인볼브 시켜라. 어떻게 필드 스터디 할 때나 워크숍 할 때나 인터뷰 할 때나 이런 식의 어떤 필립스에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객 중심, 그렇죠? 커스터머 중심.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 참여로 바뀌고 있어요. 커스터머 인볼브먼트.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필립스 같은 데는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면도기 신제품을 웹에 올려요. 디자인 시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코멘트를 하겠죠. 이거는 뭐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코멘트를 하는데 그걸 다 받아서 상대의 방향에서 고쳐서 낸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얘기를 이제 현대자동차에 가서 신차를 인터넷에 올리고 코멘트 받아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신차 사진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는데 해고당했더라고요. 그래봐야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가 이상한 차 안 나오잖아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제품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과감히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게 저희 분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소위 에브리데이 프로덕트라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조건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수준으로 쉽게 설계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제품을 디자인할 때 세 개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뭐는 예를 들어 내가 휴대폰은 에브리데이 프로덕트인가. 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뭐를 할 수 있는가. 쉽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문자를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를 이용하여 누구야 하고 싶은 걸 하느냐. 내가 외국에 있는 뭐 어떤 60세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뭐 손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 핸드폰으로. 뭐 이런 게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한 거지만 여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on, off, cold, hot. 근데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하나로 묶어놓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컨텍스트를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출장 가시면 이거 많이 보시죠. 이렇게 되죠. 대개 이제 옷을 벗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꼭 이거는 찬물 샤워를 받거나 뜨거운 물 세례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샤워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불안을 조성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비행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의 볼륨을 올리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오른쪽으로 올리죠. 근데 물을 잠글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오른쪽으로 잠그죠. 물은 왼쪽으로 틀고요. 볼륨을 오른쪽으로 올리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설계하면 좋은데 급박한 순간에 이게 거꾸로 나간다는 거죠. 호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아마 롯데호텔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상의 조합은 뭐냐면 찬물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많이 나오게 만들고 뜨거운 물은 왼쪽으로 돌리면 많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같이 배치를 하면 절대로 원하는 온도로 못 가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되죠. 그렇죠? 다음. 사람은 왜 다르냐? 여러 가지 제네틱 디퍼런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컬처에 얘기도 많이 하죠. 어제도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당황하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분류하느냐, 또 어떤 고객의 프로덕트랑 만나는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시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사이즈는 크고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했는데 지금 원 컴퓨터 for everyone 뭐 이런 수준까지 왔는데 요새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컴퓨터 온갖 군데에 지금 컴퓨터가 다 붙어있죠. 그래서 당황하시죠. 결국 어플라이언스 컴퓨팅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페시픽 툴이 아니라 어떤 스페시픽 툴이 있다 해서 툴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이 툴로 하는 태스크, 사람의 과업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크리스찬 교수는 프로덕트를 도대체 뭘 하는지 봐라. 태스크가 뭔지 봐라. 무슨 잡을 하는가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의 잡을 잘 파악하고 도널드 노만이라는 사람,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익스텐션으로서의 어떤 인터페이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부각되는 게 소위 effective quality. 그래서 어떤 아까도 이 교수님께서 말씀드리지만 여자분이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리퀘어먼트를 얘기할 때 무슨 스펙을 얘기하지 않고 부드러운 차, 기분 좋은 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익사이트먼트 퀄리티의 어떤 감성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퍼포먼스나 이제 코스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지. 그래서 이 어트랙티브 퀄리티 측면에서 이제 프로덕트의 유저빌리티라든가 만족도라든가 플레저,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미지를 빌드업을 못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퍼포먼스 차원을 벗어나서 어떤 만족도의 차원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이아웃에서의 어떤 기능성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어떤 혁신, 그 다음에 인터랙션 자체를 굉장히 그 기쁨, 플레저를 주는 거예요. 감성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쾌하고 락인데, 쾌라는 건 이제 플레저, 디스플레저의 개념이고요. 락이라는 건 이제 컴포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락, 그러니까 쾌락이 아니고 이제 쾌축과 락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라는 건 조금 더 기분 좋게 컬러나 라이팅이나 어떤 그 룩앤필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락이라는 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유저빌리티나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터치필이나 룩앤필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제품이 이제 첫 만남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프로덕트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아까 그 볼보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고객 만족하고 이 제품에, 그러니까 휴대전화 같으면 처음 이걸 딱 보고 만져봤을 때 결판이 난다. 그렇죠? 비주얼 도미넌스.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무게 느끼는 거, 이걸 열었을 때 어떤 감, 디스플레이에서 주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이 난다. 제품의 예를 들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기쁨을 주는 설계, 나를 좀 생각해주는 어펙션의 개념, 그 다음에 좀 뭔가 특이한 거,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보잉에서 칵핏을 그런 그 개념, 감성공학의 개념을 써서 이제 설계를 하는 개념이 되고요. 라이팅하고 컬러를 써가지고요. 다음 보시죠.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디자인 프로세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펙티브하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네요. 다음. 그래서 니드 매칭시키고 타임 투 마켓을 다니고 있으면 당연한 거죠.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는 어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보시죠. 설명하자면 이런 프로세스 간에 벽을 서로 hov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저가 뭘 릴리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유저가 디스크라이브한 거, 마케팅이 들은 거, 리콰이어먼트에 들어간 거, 디자인 실제 된 거, 결국은 빌드한 거. 그런데 유저가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히 간단한 건데 엄청난 갭들이 있다.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주제로 합쳐지고 있는데요. 소비자 요구사항 같은 거는 이제 과거에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다 했는데, 여기는 시스템 설계 자체를 커스터머 센츄리로 가져가야 되고, 감성 품질 같은 것도 이제 단순 노력으로 품질을 노력하고 필을 좋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고객을 케어한다고 하고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신기능, 여러 가지 기능의 혁신 이런 것도 이제 노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 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도 이제 노인용, 여자용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대형용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매스 커스터미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나 툴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추세가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커스터머한테 이제 진짜 가까이 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두 번째 주제 때 너무 아까만 설명드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퍼지 프론트엔드, 그렇죠? 오퍼튜니티 아이덴티피케이션, 컨셉 디자인, 컨셉 비주얼레이션을 퍼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유저 센터드 디자인의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주로 관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면 사람 많이 관찰을 해서 제품을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결국 이제 네 가지 유저빌리티 측면에서는 컨셉트를 할 때 어떤 opportunity identification, concept generation, concept evaluation, development가 있는데 유저빌리티 프로블럼이 뒤에 가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identification하고 concept generation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제품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 그걸 이제 context of use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무시되기가 싫다. 너무 이제 테크놀로지가 인텐시브한 제품이 되게 되면 오퍼튜니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소한 문제, 노벨티 프로블럼이 좀 생기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얘기인데 여기 지금 그 아이디어가 처음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채용이 될 때까지 이건 이제 모바일 서비스의 예가 되거든요.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막 20개 나와가지고 나중에 제품에 들어가는 건 하나나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요 단계에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디벨롭먼트.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수록 어프론트 프로세스, 그렇죠? 퍼지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기간에 어떤 그 프로세스 스트래티지 보면 결국은 커스터머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어떤 디자이너, 마케팅, 세일즈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에포트로 돼야 되고 데피니션하고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념이 이제 고객 중심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커스터머 인볼브먼트로 되는 게 추세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쇼텀 인터페이스 디자인만으로 보면 쇼텀 어떤 얘기는 결국 어떻게 단순화시키느냐, 펑셔널 레이아웃을 가져가느냐,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인포메이션을 프라이타이즈 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더 갈수록 결국 니드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더 중요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퍼지 프론트엔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제가 소개는 많이 못 드렸지만 이런 UCD하고 결국 이제 컬처럴 이슈, 문화적인 이슈,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이제 단순히 A라는 국가에서 B 국가로 갈 때 어떤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브컬처로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디자인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버노 케이스를 보듯이 어떤 이제는 한국이나 어떤 특정 문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가지고는 글로벌에서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떤 토탈리 몰입되는 그런 환경, 또 글로벌 시장을 보고 애초에부터 시작부터 중국 회사가 한 것처럼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보고 어떤 프로덕트 컨셉트를 이제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하느라고 굉장히 두서없이